참 어려웠던 오늘이었고 긴장하면서 주말 보내셨을 텐데 지금 현재 주식 장 마감 5분 전이거든요. 꽤 많은 종목들이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고 한 900여 개 종목은 하락권입니다. 그래도 코스닥 많이 좀 양전에 성공했고 코스피도 많이 좀 올라오려는 시도는 보여집니다. 우리 이분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의 이야기, 추가 움직임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2주 만에 뵈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시장이 아이쿠야.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부터요. 지금은 공격 모드보다 수비 모드다라는 얘기는 지긋하게 들어왔어요. 왜냐면 네네. 테마단만 움직였으니까요. 그럼 지금이 기회가 되고 있는 쪽도 있을지가 사실 궁금한데 지금은 어떤 시장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기회를 엿보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자. 기다리자. 네. 사실 고용 보고서 발표하고 나서 미국장에 있었던 일들을 주말 동안에 막 해석을 하면서 공부했었던 타임라인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마음까지 시간 순서대로 좀 좋아요. 보도록 할게요. 예,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깜놀했죠? 뭘 해도 빠졌겠구나라는 느낌입니다. 실업률은 예상치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비농업 고용지수는 떨어졌지만 시장을 이렇게 무너뜨릴 정도였을까?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직전을 대비해서는 올라온 것이 충분했었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수치든지 간에 핑계거리만 잡히면 일단은 한번 때리고 봐야 되자라는 마음이 미국 시장 내에서는 사실은 조정 이후에도 빠르게 회복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매도의 명분을 찾았던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그럼 이제 우리들이 직면한 질문은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의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용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폭을 좀 늘릴 수도 있겠다. 굉장히 당연한 뻔한 이야기를 한 건데 시장은 이것 봐라 비컷이잖아. 연준의 대응 늦었잖아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쏟아내리기 시작했죠. 침체냐 아니냐인데 지금 데이터를 갖고 침체로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과잉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다가 질질질 끌려가서 나중에 침체가 될 수 있으니 안 그래도 9월은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대선도 향방을 봐야 되니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때리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땐 가장 불편했었던 변수는 엔화였고요. 일본의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하루 종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는데 다행히 일본 증시도 밑꼬리로 올라가지고 있고 엔화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주말에는 오늘 우리가 폭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를 했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언제 오른다 떨어진다 지금이 저점입니다. 이런 무의미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겨서 이제부터는 줍줍을 해야 되는 종목군이 확 늘어나는 영역으로 진입한다라는 것이 오늘 토크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막 줍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변수라고 한다면 오늘은 코스닥이 빠르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뉴스를 거꾸로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네. 금투세 폐지하고 밸류업으로 간다라는 예. 말에 코스닥이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오늘 외국인은 매도지 않습니까? 지수 변곡점에서 개인 매수가 들어와요. 최바닥에서 개인이 사고 최꼭지에서 개인이 사거든요. 오늘 그런 시그널이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일 뿐 아직은 오늘의 코스피 지수로서는 2,500선을 지지해 준다라는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당장 방향을 바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앞으로도 추석 연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금투세는 공개 토론회도 있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은 내마녀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마녀의 날에 우리가 공매도가 없고 선물 포지션을 이미 장난을 쳤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극단적인 쏠림이 나올 만한 시장 환경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불편한 이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고비는 한꺼풀 넘겨낸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좀 살아남은 판을 걷고 예민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 이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투자자분들께서 다들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맞네요. 그러면 코스닥은 그런데
네. 코스피는 사실 양전까지는 힘에 붙여 보였잖아요. 네. 여기는 2,500이라고 주는 그 의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 세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지지력 확인했다라고는 정리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저 2,500선이라는 게 밸류에이션으로 얼마고 이런 의미를 하는 네네네. 것이 아니라 한국 주식이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네.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100포인트씩을 그냥 이렇게 마디선으로 잡는 예. 그런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추세선으로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중요한 자리에 네. 밸류에이션에 있거든요. 중요한 자리, 위치 자리에. 그런데 지금 깨지고 내려가니까 뭐 증권사에서 매도리포트 나온다는데 진짜 탄곡할 일입니다. 여기서 매도리포트 쓴다는 게 전 말이 되냐라는 소리가 드는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단타 트레이딩 하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지금은 저는 모아가야 되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긍정적인 뷰만 가져갈 수 있다면 밸류에이션의 손색은 없다라는 것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표현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해결해 나야 할 것들이 조금은 산재해 보이지만 지금 이 영역이 뭐 부담된다 이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의견이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25bp가 시장의 호재입니다. 50bp는 더 안 좋은 뉴스입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월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증시를 빼버려 가지고 50bp 인하라는 것을 연준이 압박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어요. 아주 그러니까요. 미미하긴 하지만 연준의 월가에서는 금리를 빨리 시장에 반영시켜라는 뜻인데 그 의미 안에는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첫 번째는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3% 미만의 3%에 있는 그 CPI를 5.5%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고용을 보니까 침체되니까 한 카드씩 써서 50bp를 인하하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어서 지금까지는 25bp는 호재, 50bp는 악재랐던 뷰를 조금 수정합니다. 50bp가 무조건 호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악재에 대해서 일부 선반영이 되는 과정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50bp 되면은 침체 용인 아니냐였는데 이제는 50bp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네. 하루아침에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간마다의 분위기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 속에서 제약바이오 잘 가요. 네. 처장님, 그 제약바이오는 사실 너무 이슈도 많고 개별적으로 품고 있는 사연도 많잖아요. 그 가운데 비만도 좋고 생보법도 좋고 다 흐름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섹터별로 봤었을 때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 사실은. 2차 전지랑 반도체는 계속 하락을 했었고 바이오는 주도주 성격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다 같이 두드러 맞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쪽에 낙폭과대 영역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주도주가 끝났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지수가 하락하면서 좀 이쪽은 쉬어갈 만한 정당한 명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닥이 반등을 주는 과정 속에서 바이오가 제일 빨랐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50bp든 25bp든 25bp와 50bp를 했었을 때 반도체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서 반도체가 예민한 섹터가 나눠지는 싸움에 이제 반등 종목 섹터별 대응이 나올 텐데 바이오는 그게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금리 인하가 일단은 수위야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이오는 여전히 좀 앞단에 놓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의 가장 최선두라는 뷰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비만 치료제가 좋았죠. 그죠? 제가 바이오 섹터는 늘 고밸류였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가려면 더 고밸류의 논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논리의 핵심이 저는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약은 환자가 먹지만 비만 치료제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약이니까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죠. 사장님은 살 찌는 약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환자가 먹는 약이 아니다라는 것과 당뇨병 치료의 의미까지도 확산된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고객군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는 거라서 이것이 나중에 뭐 실적들이 현실화 될 때는 말도 안 되는 밸류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이오를 좋게 보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이나타르가 오늘 반등을 줄 때 딱 이쪽 섹터가 맞아요. 가장 먼저 치고 나갔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추격하셔라 뭐 이런 것보다는 요즘 시장은 일단은
먼저 달려가면 좀 조심해야 되니까 그 정도 순발력이 없다면 조정의 타이밍을 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 말부터 에스모 시작하죠. 네. 유럽종양학회 가장 앞단에 두는 것은 HLB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임상 결과들을 데이터를 발표하겠다. 이것은 오히려 세론 뉴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지난번에 FDA 실패했었던 것 부분에 대해서 20일에 이제 보완해서 서류 제출하겠다라는 이제 뭐 입장과 그러면 앞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ING의 기대감을 가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바이오는 여전히 시총 선서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한올바이오, 이가캠, 지아이노베이션, ABL, 그다음에 대형주 안에서 삼바, 셀트론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뷰로 보고 있고요. 요즘에 한미약품까지 나도 이젠 동참할래. 사실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지분 싸움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조를 못하고 있는데 조금 이쪽의 의미로서도 시야를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이오주는 여전히 흐름이 좋네요. 네. 앞으로의 기대감 받아갈 것도 많고요. 시총 상위 주단도 있고 그리고 이슈에 있어서 가장 치고 오를 수 있는 대장 종목군들까지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베일에 쌓여있던 애플의 아이폰 16 이제 새벽에 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벽 한 2시쯤에나 이제 얼굴이라고 제가 표현했네요. 아이폰의 모습이 또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화웨이가 맞불 공격을 한 상황에서 이제 교체 수요를 어느 정도로 일으킬 것이냐. 지금 전망 나오는 거는 이전보다 대폭 좀 수정을 했다. 좀 상향하는 쪽으로 출하량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긴 한데 이 기대감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갖는 거는 괜찮은 거 맞아요? 자, 일단은 우리 증시를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야 예. 되니까 저만의 상상의 나를 예, 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LG이노텍이 벼락을 맞았던 건 장이 빠졌던 것도 있었지만 화웨이가 같이 공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를 뺏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얻어맞은 것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안타깝긴 한데 화웨이는 애플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화웨이의 경쟁포는 삼성 갤럭시라는 것이 안타깝죠. 저는 이렇게 전략을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중국은 애국 수요라는 단어가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국 이걸 막 샀었는데 그거 애플 신제품 출시하자마자 그거 오픈런으로 해가지고 막 다 동났었거든요, 중국. 외국 수요 어딨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이랬었거든요. 작년에 충분한 교체 수요가 있고 난 이후에 올해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을 기다렸는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 내에서 애플 비중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이폰 비중은 올해 들어서. 그러니 중국 입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화웨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바꿀 사람은 다 바꿨으니 네. 이번에 교체 수요 신제품 발표할 때 우리가 같이 하면 우리가 교체 수요는 다 바꿨으니 아이폰이 조금 웅크러들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아이폰을 이겼다라는 뭐 이런 컨셉으로서 뉴스 기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을 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객층 자체가 달라서 애플은 2번 더 접는다고 화웨이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수요 단으로 봤었을 때 제 주변에도 이번에 바꾸겠다라는 사람이 많고 저는 갤럭시폰 유저인데 제가 패드를 쓰거든요. 태블릿을 쓰는데 아이폰을 한번 옆에 패드를 써봤어요. 옆에 거를. 달라요. 왜 이쪽으로 가는지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국내 수요층들도 많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라고 한다면 저는 이 뉴스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뭐 저는 지금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기회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LG이노텍, 비아트론, 뭐 선익시스템, ITM 반도체, 자화전자 등등 LG 뭐 이것과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눈을 켜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확산 기대 품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번에 예. 이 애플에서 보여준 온디바이스의 첫 작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온디바이스가 성공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성공을 했었을 때 반도체 섹터 내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명분의 초입이에요. 반도체가 못 가는 게 인공지능이 돈 못 번다라는 건데 애플이 이번에 신제품이 판매량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의 바닥을 다질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었을 때 이것이 뉴스화 됐었을 때 어떤 섹터군들이 먼저 움직이는지 일단 오늘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퀄리터스 반도체도 그렇고
또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했었거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제주 반도체. 그러면 이제 뭐 그 뒤로 시나리오를 써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도 다음 뉴스만 나오면 가겠네라고 했었을 때 삼성향이라든가 CXL, HBM, 뭐 디자인하우스 이런 종목들의 순차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이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가 아니라 이것이 온디바이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꼭 체크하고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일부 하겠습니다. 꿈틀거리긴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체크 연속 흐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꼼꼼히 챙겨보시죠.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